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윤입니다. 오늘 양시장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로 동반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20.92포인트, 0.91% 내린 2282.79의 장을 마감하면서 사흘 만에 2300선을 내줬는데요. 코스닥 지수도 전거래일보다 0.59포인트 하락한 784.81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 삼성의 투자 확대라는 호재와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악화 우려라는 악재가 뒤섞인 한 주였는데요. 또 이럴 때일수록 우리 히든스탁 전문가들의 냉철하고 정확한 분석과 전략, 그리고 히든 전략이 필요하겠죠.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저희 히든스탁 정말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자랑하고 계신 전문가의 기법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그 주인공을 불러볼까요? 이번 주 히든스탁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단타장인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번 주의 주인공이시죠? 네, 뭐 어마어마하다고 해주셨는데 네. 뭐 더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는데 네. 이 부끄럽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다음 주에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이번 주 정리 좀 해볼까 봐요. 오늘 코스피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흘 만에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모건 스탠리 쇼크가 좀 있던 거 아닐까 해서 이번 주와 그리고 오늘장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이번에 그 삼성전자에 관련된 약자가 터지면서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어제부터 시작된 게 뭐 오늘까지 이어졌다. 어제 장마감 직전부터 살짝 좀 추세가 이상했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느 정도 그 반등을 줄 거라 예상되었던 삼성전자 관련주들이 이제 하락세를 보여주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이 삼성전자 관련주라든지 실제로 삼성전자를 공략하셨던 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으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제 삼성전자를 공략하거나 반도체주를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이 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실제로 이 코스피가 아무래도 이 IT 반도체의 주도로서 움직여주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뭐니 해도 역시 대한민국은 삼성전자는 필수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얼마 전에 왜 삼성전자 관련주가 급등했습니까? 이게 벌써 일자리를 4만여 개, 180조 그 비용을 투자를 하겠다. 이런 거 웬만한 기업이 하면 코웃음 치거든요. 근데 삼성이 한다고 하니까 진짜 같고 뭐 이제 거짓말은 아니겠지만 이게 신뢰가 간단 말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인력을 채용하겠다. 이렇게 엄청난 돈을 투자하겠다 했는데 전혀 이게 꿈 같은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현실적으로 와닿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를 보시더라도 무너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 현재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하락세로 마감이 됐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추세는 살아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반등을 줄 것이다 말씀을 드렸지만 지수가 결과적으로는 떨어져 줬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단기 매매를 할 때에는 항상 지수가 올라가고 떨어지고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주도 업종이라든지 순환매 시장이 나와 주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바로 오늘 순환매 시장이 시작되었는데 그 첫 번째 타자가 바로 남북경협주였죠.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동안 잠들어 있던 업종들이 서서히 순환매 시장으로서 움직여줄 텐데 그렇다면 어떠한 순서로서 어떠한 업종들이 속속들이 올라와 줄지에 대한 오늘 그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한 모건 스탠리 보고서에서 반도체 기업에 대한 투자 의견을 최하위 단계인 주의로 말을 하면서 IT주, 전기 전자업종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 경협주는 또 호재를 느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코스닥 한번 볼게요. 외국인이 523억 그리고 기관이 274억 순매도를 하면서 지수를 끌어당겼죠. 네, 뭐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관련주들은 오히려 지금 같은 타이밍에 좀 무서워한다기보다는 차분하게 매집하면 수익 볼 수 있을 만한 구간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IT 반도체 공략하시는 분들은 너무 겁내지 마시고 오히려 좀 저가 매수 찬스로서 관망하시면 훨씬 더 좋은 기회를 가지실 수가 있겠다. 아무리 주의 단계라고 해도 우리나라는 이 반도체 관련된 사업이 주축으로서 움직일 겁니다. 오늘 실제로 이제 그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있는데 제약주들이 실제로 어제 그리고 뭐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제약주들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뭐 HLB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제 뭐 셀트리온, 뭐 신라젠부터 해가지고 몇 가지 이제 대형 제약주들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었지만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움직여줬고요.
지금 그대로 이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려면 제약주의 반등이 필요한데 지금 제약주의 반등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코스닥 지수가 말 그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면 제약주는 어느 정도 반등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뭐 신라젠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반등세를 보여주었고요. 바닥 대비해서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신라젠을 지금부터 공략을 해야 할 것인가? 자, 아니죠. 여기서 지금 신라젠 같은 대형주들, 제가 삼성전자를 공략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냐면 삼성전자는 이제 종목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지수에 거의 가까워졌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주도해서 올린다면 그 후속 수혜주들을 공략한다는 것이고 실제로 신라젠이라든지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러한 식으로 여러 그 대형주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러한 제약주들이 움직여주면 거기에 딸리는 제약주, 수혜주들을 공략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주들, 수혜주들을 공략하시면 좋을 것이고 오히려 지금이 저점 매수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단기 공략이라든지 실제로 지금 순환매 시장이 돌 때 과연 어떠한 업종이 먼저 움직여줄지 이 순서들을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들어서 계속해서 방향성을 잃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증시인데요. 오늘 그 노하우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시청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도 정리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이번 주에 우리 단타장의 전문가의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기술 가지고 오셨는데 아무래도 남북 정상회담이 세 번째로 열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남북 경협주가 또다시 오른 거겠죠? 그렇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 남북 경협주라는 게 흔히 말하는 테마주이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중장기 매매로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왜 남북 경협주를 통해서 이 쓴맛을 보셨는지, 왜 제약주를 통해서 쓴맛을 보셨는지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테마주들이라는 것은 어느 일정 기간을 어느 이 주가 급등세를 보여주고 주저앉습니다. 이게 빠질 때는 굉장히 가속도가 붙고 그 끝이 어딘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테마주들 말 그대로 한번 왔다 가는 종목들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뭐 실적주도 아니고 뭐 미래성을 보고 가는 4차 산업도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러한 종목들을 공략한다고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공략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스윙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지금같이 이렇게 계속해서 증시가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종목들을 공략할 때 단기 공략 그리고 스윙 공략으로 하셔야지 정말 말 그대로 뭐 500% 수익을 한번 노려보겠다 이러니까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모멘텀이 살아있으면 이슈대로 대응을 하셔도 좋고요. 뭐 중간에 계속 흐름이 좋다면 올라타는 전략도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손절가를 잡지를 않고 그리고 계속해서 빠지는 종목을 무한정 홀딩을 한다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단기적인 전략, 명확한 이제 지지라인을 구축하고 반등 주는 자리를 공략하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오늘 특징주로 가져온 푸른 기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푸른 기술이라는 종목을 보았을 때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어떤 거를 주목해 주셔야 되냐면 실제로 우리가 남북 경협주가 움직인다고 했을 때 이 철도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줍니다. 보시면 이 푸른 기술이 고점 대비해 가지고 와 이제는 정말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때 결론적으로 보여드리자면은 어떻게 되었느냐? 지금 121선을 딛고 다시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현재 상황에서 지금 과매도 시그널이 떠줬을 때 그리고 장기 이동 평균선의 지지를 받았을 때는 재공략이 가능한 타점 그리고 남북경협주라는 이 이슈는 완전히 소멸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가 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른기술 같은 종목도 이러한 맥점 21선 한 차례 급등을 해준 이후에 21선을 딛고 반등 주는 자리에서 공략을 한다면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잡아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목표가가 상방으로 열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맥점을 공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차례 급등한 이후에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다면 타이트한 손절가를 잡고 높은 수익률 노려볼 수 있는 이 남북경협주 지금이 또 타이밍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고점에서 물려 있으신 분들은 매매가 힘들지만 지금 신규로 진입해서 단기 공략할 종목들은 추후에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북경협주 지금부터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지금 놓치고 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푸른 기술이 철도 관련 주잖아요. 토목도 굉장히 많이 오른다고 하는데 관련 종목들이 있을까요? 일단 토목도 토목이지만 저는 토목보다도 이 철도 다음으로는 토목보다도 이 가스관이라든지 아니면 이 건설 쪽이 먼저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남북경협주들이 움직이고 순차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을 보면 이게 개성공단이라든지 뭐 이게 송전 관련된 종목들이 다소 약했고, 그리고 철도와 시멘트 건설, 흔히 말하는 사회자본시설이 이 SOC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갔었는데 뭐 이제 그 고려 시멘트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많이 보았던 어떻게 보면 이제 아난티라는 종목들, 이런 것도 많이 올라가 주었는데, 실제로 뭐 고려 시멘트도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그렇게 손절가를 잡기에 부담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장기 이동 평균선이 121선과 이격도가 크게 벌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121선의 지지를 확인하신다면은 충분히 재차 급등, 전고점 돌파를 한번 노려볼 수가 있겠다. 보시면 단기적인 고점인 3,500원 매물대를 돌파를 하면 충분히 4,000원 구간까지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가스관과 이 시멘트 그리고 건설, 우리 또 이제 현대건설이라든지 현대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여줬기 때문에 현대로템이라든지 현대건설이라든지 이러한 종목들 위주로 보신다면은 지금 굉장히 좋은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만약에 남북경협주를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지금 상당히 좀 고생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지금 상황에서 지금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비중을 좀 줄여서 손실폭을 최소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 남북경협주를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 속속들이 좀 봐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남북경협주다, 정말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 제가 정말 오랫동안 한 분 한 분 모두 봐드릴 예정이니까 참여하셔가지고 도움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넷 무료 방송 주제가 남북 경협주에 대응하는 방법이네요. 자, 어떻게 참여를 할 수 있는지 소개해 드릴게요.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고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아래로 내려주시면, 아래로 쭉쭉 내려주시면 노란색으로 배너가 나와 있습니다. 배너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공개가 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남북 경협주는 남북 관계에 따라서 그 국제 정세에 따라서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지금은 기대감이 굉장히 크지만 그래도 단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이슈에 따라서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그 공개 방송에서 강조드린 말씀이 있는데, 이 남북경협주는 이전에 트럼프와 김정은이 악수를 했을 때 이미 모든 종목들이 매도가 되었어야 합니다. 기대감이 1차적으로 소멸이 되었는데 이걸 계속 가져간다는 것은 지금 눌림목에서도 가져갔다는 거고, 차라리 뭐 재공략을 하고 싶다, 더 큰 수익을 노리고 싶다 했다면 트럼프와 김정은이 악수를 했을 때 전략 매도를 하시고 다시 눌림목에서 재공략을 했으면 지금과 같은 맥점을 포착할 수가 있는데 너무나 아쉽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남북경협주를 올바르게, 정말 이 대박을 노리는 게 아니라 정말 안정적으로 수익을 노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타점을 잘 잡아야 한다고 제가 항상 강조드립니다. 이 고수는 종목도 지수도 아닌 타점을 공략해야 수익이 난다. 남북경협주는 지금 타점을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지금 상황에서 이슈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고, 현재 지금 지지라인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공략을 하신다면 안정적인 손절가 그리고 높은 목표가를 잡고 갈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봤는데 이 남북 관계에 따라서 파주시의 아파트 값도 땅값도 계속 등락이 굉장히 빠르게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전략이 필요해 보이네요. 지금까지 시장 정리하고 특징주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드디어 우리 단타장인 전문가의 히든 기법 강의가 이어지겠습니다. 어려운 장에서 살아남는 법, 그리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 기법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잠시 후에 우리 단타장인 전문가의 히든 매매 전략까지 살펴보시죠. 자, 잠시 후에 만나볼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장세에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업종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떠한 매매법을 하여야 정말 올바른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이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제가 주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잘못된 투자 습관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좀 바로잡아 드리고 싶고, 오늘 준비한 강의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현재장에서 무엇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지, 그리고 나아가서는 어떠한 식으로 앞으로의 전략을 짜나가야 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PPT를 보면서 같이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죠. 지금 오늘 제가 준비해온 강의의 제목은 바로 왕도는 없다. 하지만 방법은 있다입니다. 이 주식에 왕도는 없다고 항상 이제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방법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방법을 알려드릴 것이고, 주식을 하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계속 이 사실을 염두에서 제외하십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잠시 배제를 시킨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투자가 실패하는 건데, 이 단타장인 전문가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매매는 필패하는 전략, 오래 갈 수가 없는 전략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거를 한 번쯤 되새기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여러 증권사 방송에서 오늘은 뭐가 갔으니 내일은 뭐가 간다, 천편일률적인 이러한 방송이 아니라 정말 우리 투자자분들을 생각하는 강의를 하고자 제가 오늘 준비를 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정말 계좌를 지키면서 뇌동매매가 아니라 흔히 말하는 빠칭코, 이 도박이 아니라 노름이 아닌 주식을 투자로서 접근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을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투자자라면 해서는 안 되는 매매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네이처셀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제약주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주었는데 네이처셀, 어떻게 보면 이 제약주 중에서도 시총 상위 종목으로 급격한 급등세를 보여주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우리 투자자분들 아시겠지만 네이처셀 조금 겁이 났던 게 사실이죠.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올라갈 것인가, 멈추지 않고 올라갔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쉬지 않고 올라가는 종목은 반드시 크게 쉬기 마련입니다. 단거리로 달리는 우사인 볼트가 우리 그 이봉주를 마라톤에서 이길 수 없듯이 정말 오래 가고 싶다 하신다면은 완급 조절을 해야 하는데 네이처셀은 완급 조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눌림목도 줄 알고 한번 쉬었다 가는 구간도 있었어야 하는데 그대로 멈추지 않고 올라가 버렸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냐? 현재 64,600원을 달성했던 주가가 4,700원까지 하락을 해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6억을 투자를 했다면, 6억 4천만 원을 투자를 했다면 4,700만 원이 남았다는 뜻이죠. 이게 투자자분들에게 한 가지 교훈을 줍니다. 계속해서 쉬지 않고 올라가는 중장기 매매를 하였을 때는 과연 이 종목이 쉬는 구간을 주었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죠. 제약주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500%, 신라젠 1000% 수익을 노릴 수가 있었고, 중간에 500% 급등해 있는 상태에서 신라젠을 공략했어도 500%, 200% 수익 가볍게 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제약주를 그 시점에서 공략하지 말아야 됐냐면, 이미 바닥 구간에서 한참 벗어났고 눌림목을 공략하지 않는다면 지금 단기적인 전략, 스윙의 관점으로서 공략을 하셔야지, 신라젠을 거기서 올라타는 건 굉장히 잘못됐다. 네이처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도 충분히 부서질 수 있고, 그거는 조선 업황에서도 이미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은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제약주에서도 지금 교훈이 나와 주었고, 일전에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말씀드리면서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런 말이 가능했냐? 앞에 삼성이 붙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아직도 어쩔 수 없는 삼성으로 돌아가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쉽게 무너지지 않지만 다른 제약주들은 다를 것이다. 굉장히 위험 요소가 강하다 말씀드렸는데, 투자자분들이 만약에 매매를 하면서 제약주를 공략한다, 남북경합주를 공략한다, 이미 바닥 구간에서, 이미 누가 봐도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구간, 바닥에서 올라간 종목은 재무 대비해서 제약주는 당연히 고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공략을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제약주를 공략 안 하면 대한민국장에서 주식을 한다고 할 수가 없겠죠. 제약주를 공략하되 단기적인 전략, 스윙 관점으로 보셔서 수익을
반복적으로 내고 나오셔야 한다는 겁니다. 신라젠이 눌림목을 주면서 잠시 조정 나왔다 올라가주는 구간, 이러한 식으로 네이처셀도 마찬가지, 쉬어갔다 올라가주는 구간, 이러한 식으로 5번 먹고 한 번 정도 손절한다면 네이처셀로 뭐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수익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단기적인 전략, 중기적인 전략으로 테마주 그리고 주도 업종을 공략하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선취매라는 것은 한 발 먼저 공략할 때, 지금 손절가가 타이트하게 잡혔을 때, 내가 미리 그 바닥 구간, 이평선, 볼린저 밴드 하단, 저마다의 지금 투자 관점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손절가를 잡았을 때, 지지라인을 잡았을 때 현재 매수가에서 20% 이상 이격이 벌어진다면 그 투자는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 역전인가 좌절인가, 보통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종목들이 있죠. 관리 종목, 환기 종목이 있습니다. 자, 관리 종목이라 하면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종목들입니다. 자, 관리 종목, 환기 종목, 그리고 더불어서 위험 종목, 그리고 동전주, 우선주, 품절주, 그리고 미수와 신용을 이용한 매매는 역전을 꿈꾸시는 투자자분들이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매매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러한 컨셉, 어떻게 보면 이러한 전략은 좌절할 수밖에 없는 매매고 오래 갈 수가 없는 매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투자로서 오래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현재 구간에서 이러한 매매를 좀 지양하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실제로 개인 투자를 하면서도 상당히 좌절을 겪었던 게 바로 이러한 매매들이었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다짐을 했었고, 이러한 매매는 누구 하나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계속해서 배척을 하라고 권장하는 매매들입니다. 투자자분들은 이러한 매매는 가급적이면 하지 않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종목들 말고도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이러한 매매를 배제하고 나만의 투자 전략을 수립했을 때 오래 갈 수 있는 것이고, 관리 종목, 동전주, 품절주를 통해서 단기간에 20% 이상 수익을 올렸다면 그건 수익을 봐도 위험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손실을 봤으면 다음부터 그런 매매를 하지 않을 텐데, 수익을 봤으면 자꾸 그 달콤한 맛에 빠져들기 마련이죠.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제가 실제로 방송에서 제시를 해드렸던 IM이라는 종목입니다. 삼성 관련주로서 제가 제시를 해드렸는데 8월 10일 날 투자주의 지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8월 9일 날 IM이라는 종목을 다음 날 매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8월 8일이죠. 8월 8일 다음 날 매도 전략을 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8월 9일 날 고점을 찍어주고 윗꼬리를 달고 바로 8월 10일 투자 주의 경고를 받으면서 바로 이제 주가가 하락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단기간에 너무 주가가 급등을 했기 때문인데, 제가 실제로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것을 우려해서 매도 전략을 취하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단기간에 너무 급등하는 종목은 주의가 되고, 그 다음 경고 단계,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 종목은 떨어지기 마련이죠. 그거를 계속해서 감안하고 가져가신다면 위험한 매매. IM을 만약에 바로 어제 거래일에서 잡으셨다면 굉장히 위험한 매매가 되는 것이고, 해서는 안 되는 매매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선취매 입장에서 바닥권에서 거래량을 터뜨렸을 때 제가 공략을 해드린 것이고, 그러한 구간에서 공략했을 때 단기 수익을 크게 가져가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매도하고 있는 게 바로 어제였는데, 어제 매도를 하고 있는데 진입을 했다면 당연히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겠죠. 자, 다음 화면 보시면 이 푸른기술, 제가 아까 특징주로서 준비해드린 종목인데, 실제로 이제부터는 남북경협주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순환매 장세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화장품 관련주, 중국 소비주,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주, 그리고 이제 남북경협주, 그리고 제약주, 순환매를 돌게 될 것인데, 실제로 같이 투자를 한다거나 중장기 전략을 취하신다면 반도체라든지 ESS 아니면 MLCC 관련주를 눈여겨보시고, 그리고 순환매를 돌아가는 단기 그리고 스윙 관점의 매매를 좋아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현재 비트코인 관련주, 그리고 블록체인 관련주, 그리고 제약주, 남북경협주가 한 종목씩은 포트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수많은 업종들의 그 하위 종목들 중에서 어떠한 종목을 공략해야 할 것인지 제가 오늘 그것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푸른기술이 지금 강력한 그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가지고 있는데, 오늘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여주었죠. 지금 뭐 20% 넘는 급등을 보여주었는데, 철도주가 과거에는 대아TI와 대오AL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올라가 주었는데, 이제는
푸른 기술이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었지만 제약주 파동이 1차 파동이 나올 때 신라젠이 대장주 역할을 했지만 2차 파동 때는 다른 종목들이 올라간다. 대오AL과 대야 TI가 먼저 올라가줬다면 1차 파동에서 눌림목을 형성해주고 잠시 조정이 나왔다가 2차 파동을 보여준 본 파동이 2차 파동에서 나와준다면 그 다음번에는 다른 종목이 대장주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누가 보아도 푸른 기술이 가장 강력한 수급, 가장 강력한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장주는 푸른 기술로서 교체가 된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남북경협주의 2차 파동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철도 관련주가 주축으로서 먼저 갔을 때 후속타로서 나왔던 급등 종목들 바로 시멘트 건설, 그다음에 가스관 종목들이 대부분이었죠. 현재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할 것, 제가 오늘 준비해 온 건 바로 철도 관련주들 급등. 현재 이 현대로템이라든지 알로코, 에코마이스터, 에스트래픽 등 굉장히 많은 종목들, 푸른기술까지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해줬는데 실제 이 철도 관련주들 중에서도 아직 매수 타이밍이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안정적으로 잡아줄 수 있는 종목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뭐 푸른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아TI, 뭐 대오AL 이러한 식으로 급등을 해준 종목들 이외에 새롭게 떠오를 수 있는 철도 관련주, 그 다음 타자로서 올라갈 철도 관련주를 눈여겨보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겠고, 이 철도 관련주 중에서도 과연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지, 가격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시간상의 문제로 좀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철도 관련주 다음에 선침해 관점으로 만약에 매수를 하겠다 하신다면 지금 저점에 미리 다음 남북경협주를 공략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제가 오늘 준비해온 업종을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올라갈 게 바로 뭐냐? 바로 가스관 관련주입니다. 이번에 제13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 계획이 이전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국내 천연가스 활용도를 높이려고 필수 사업으로서 이게 필요하다 이제 언급이 나왔었는데 2022년까지 586km, 굉장히 좀 긴 거리인데 이제 공급 배관을 신설하면 어느 정도까지 이제 비용이 들어가냐, 사업 이 규모가 커지냐 한다면은 사업 규모가 1조 5천억 가량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추후에 2022년 뭐 계속해서 향후 5년 동안 계속 사업을 이어갔을 때 이 사업 규모가 1조 5천억이 3억까지도 늘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이고 실제 2배 규모까지 늘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다음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이 PNG 사업 추진 기업들입니다. 이 PNG 사업 추진 기업들 통해서 향후 5년간 3조 원 시장으로 확장이 가능할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현대제철, 세아제강, 동양철관, 휴스틸, 하이스틸이라는 종목입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이 만약에 선취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말 급등하기 전에 이미 한 차례 파동을 주고 눌림목을 보여줬을 때 들어가서 단타를 치는 게 아니라 아예 출발도 하기 전에 들어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미 이 남북경협주라는 섹터가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죠. 뭐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철도, 가스관, 송전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갑자기 요새 제가 또 치매가 걸렸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있죠. 뭐 좋은 사람들 뭐 이러한 종목들이 움직이는 이 업종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지금 이러한 업종들 중에서도 먼저 갈 수 있을 만한 게 바로 가스관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철도 관련주들이 움직이면서 후속타로서 움직이는 게 가스관, 그리고 강력하게 움직여줬던 게 우리 또 그렇죠, 개성공단이 잠깐 기억이 안 났습니다. 개성공단 관련주들보다도 이 가스관 관련주들이 먼저 좀 강하게 움직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SOC 기반 관련 사업체들 그리고 현대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아까 뭐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파주에 땅 사놓으면 뭐 지금 땅값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심상치가 않다. 실제로 그쪽에 가보시면 지금 현대에서 다 지금 그 바리케이트 쳐놓고 난리도 아닙니다. 현재 상황에서 현대 관련주들을 눈여겨보면은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있는 이 현대제철부터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일단 이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가 상당히 낙폭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 지금 현재 가스관 관련주들이 거의 다 이러한 흐름인데
아직까지 거래량을 틔우지 않았다는 거죠. 보시면은 고점 대비해 가지고 상당한 낙폭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닥 구간은 누가 봐도 알 수가 있겠죠. 과매도가 떠주면서 바닥 구간을 딛고 반등을 주었습니다. 어느 가격대? 바로 47,300원, 500원 매물대가 바로 바닥 구간입니다. 여기가 바닥이고 실제로 바닥에서 과매도 시그널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딛고 반등을 주고 있는 자리인데 아직 거래량이 터져주지 않았다는 게 문제죠. 가스관은 지금 선취매할 수 있는 자리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60일, 120일 장기 이동평균선 돌파를 못 해주고 있습니다. 왜? 장기 이동평균선은 저항이 강력하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은 강력한 저항대가 되고 동시에 돌파를 했을 때는 강력한 지지라인으로 바뀝니다. 현재 상황에서 장기 이동평균선인 60일선과 120일선 돌파를 못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강력한 수급을 통해서 돌파해 줄 수 있는 시기가 지금 현재 마련이 됐는데 지지라인, 분명히 손절가를 궁금해하실 수가 있는데 47,300원만 잡고 가서 무너지지 않는다면 121선, 60일선 바로 이 55,000원 부근 돌파를 해주면서 그대로 6만 원 부근까지 급등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고점 대비해서 낙폭이 커져서 그렇지 6만 원까지 수익이면 단기간에 꽤나 매력적인 수익입니다. 선취매를 해서 15%가량, 10에서 15%가량 수익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현대제철뿐만이 아니라 여타 다른 종목들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어떻게 보면 조금 단기간에 수익을 봐서 수익이 좀 아쉬울 수가 있는데 다른 종목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굉장히 좀 큰 수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이제 보여드렸던 종목들, 세아제강이나 동양철강. 세아제강과 이제 동양철강이 있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은 제가 동양철강 전에 세아제강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투자 매력도가 있냐면 자, 이게 종목마다 차트를 통해서 공략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바닥권에서 과매도 시그널이 나와주고 지금 바닥권에서 이탈이 많이 나와주지 않았습니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바닥 구간에서 많이 좀 올라있는 상황인데 이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그리 크지 않은 상승세를 보여주었죠. 현재 69,800원에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바닥 구간이라고 설정해드린 이제 65,000원 부근에서 크게 이격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재공략을 한다 했을 때 목표가 설정하기가 얼마나 쉽냐면 목표가는 8만 원 아래에서 안정적으로 78,000원을 잡고 가신다고 했을 때 안정적인 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장기 이동 평균선이 60일선의 저항을 1차적으로 맞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장기 이동 평균선과 이격이 어느 정도 벌어져 있고 바닥 구간에서 많이 떨어져 있지 않다면은 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는 걸 노리는 게 아니라 장기 이동 평균선 살짝 아랫부분까지 목표가를 잡으면 굉장히 쉽게 수익률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보통 장기 이동 평균선 돌파가 어렵지 거기까지 도달하기에는 상당히 좀 쉽게 올라가 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 이 섹터가 움직여준다고 했을 때 78,000원 구간까지는 상당히 쉽게 도달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수익률을 계산했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수익률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확률도 훨씬 높고 14%가량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한번 눈여겨보신다면 굉장히 매력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동양철강 같은 경우엔 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를 하는 걸 노려야 돼서 상당히 좀 힘들 수가 있는데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짧게 바로바로 먹고 나올 수 있는 전략이 가능하다. 그리고 손절가도 타이트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바닥 구간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매력도가 있다는 거 현대제철과 세아제강을 좀 다르게 보시면서 공략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동양철강이라는 종목입니다. 동양철강 같은 경우에는 금이 이제 10% 상승을 해주면서 강력한 모멘텀을 자랑을 했는데 실제로 보시면 바닥 구간에서 과매도 시그널 나와주고 바로 반등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차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동양철강을 공략했을 때 금일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와주었죠. 분봉상으로 보시면 오늘 이 정도면 갭상승까지 해주었고요. 실제로 추가적인 급등을 보신다면은 이 정도 하루에 급등을 했다면 여기서 이제 추가 급등을 노리려면 어느 정도는 어떻게 보면 조금 눌림목을 공략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현재 동양철강 같은 경우에는 상방으로 아직까지 열려 있다. 이러한 종목을 공략하는 경우에는 장중 단기 매매라든지 정말 말 그대로 3거래일 안쪽으로 꺼내는
이 단기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보는 게 좋은데 선침해도 선침해지만 동양철강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큰 수익 그리고 제가 좀 자신 있는 수익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종목입니다. 이 동양철강을 만약에 이제 공략을 하신다면 투자자분들이 워낙 많이 알고 있는 종목이죠. 우리가 보통 가스관 관련주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동양철관입니다. 실제로 이 동양철관이 여타 다른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현대제철이라든지 세아제강과 좀 다른 점이 있는데 현대제철이나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시총이 좀 높은 종목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은 또 이제 다르게 볼 수가 있겠지만 이 현대제철이나 세아제강과 다르게 지금 동양철과는 상당히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앞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많이 남아 있고 지금 상황에서 공략을 들어간다고 한다면 실제 이제 사업이 확장되었을 때 향후 5년 동안 그 3조 가량까지 시장이 확대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 확대되는 시장 속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그 PPT를 넘어가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이 공략을 본다고 했을 때 휴스틸과 하이스틸 같은 종목도 공략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휴스틸이라든지 하이스틸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 동양철관까지 이 현재 그 현대제철과 세아제강과는 다르게 아래쪽에 동양철관, 휴스틸, 하이스틸을 좀 이제 묶어서 보시면 좋겠는데 이 휴스틸과 하이스틸 같은 경우에는 공략 방법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이 공략 방법은 제가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 마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동양철관을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력하게 올라가 줄 수 있는 모멘텀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 남북러 가스관 사업 추진 예상인데 현재 상황에서 이 러시아부터 해서 북한을 경유해서 남한으로 경유하는 이 통로 지금 보시면 북한 경유 PNG 도입이 제1안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PNG 관련된 사업이 상당히 지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종목들이 바로 이 PNG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다. 가스관 관련 종목들 중에서 제가 선별을 한 것이고 실제로 이란이 무산됐을 경우에는 이제 LNG 또는 CNG를 도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북한 경우 이 PNG 도입이 우선적으로 먼저 움직여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현재 상황에서 우리 그 나라, 이 국가 사업으로서도 가스관 관련주는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업종으로 보고 있고 다만 현재 섹터가 남북경협으로서 테마가 묶여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후속주로서 공략을 한다면은 지금 철도주가 올라가서 지금이라도 철도주를 잡아야 하나가 아니라 선침해할 수 있는 가스관 관련주 남북경협주가 움직이는 건 눈으로 확인했고 철도주가 올라가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이미 올라간 철도주가 아닌 가스관을 현재 상황에서 공략해본다면 상당히 좀 매력적인 안정적인 투자 포인트를 잡고 갈 수가 있겠다. 맥점을 공략할 수가 있겠다.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어진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이 동양철강과 휴스틸, 하이스틸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자세한 공략법과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추후에 올라갈 수 있는 이 이어지는 순환매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남북경협주 다음에 어떤 업종, 그 다음에 어떤 업종. 이 업종들을 제가 순환매를 지금 예측을 해드릴 건데 어떠한 근거로서 남북경협주 다음에는 이 업종이 올라가는지 제가 화장품 관련주, 중국 소비 관련주를 준비를 해왔는데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는 이 남북경협주와 함께 다음 순환매 시장에서 올라갈 주도 업종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휴스틸과 그리고 하이스틸의 공략법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공개가 되네요. 인터넷 검색창에 MTN 히든스타일을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아래로 쭉쭉쭉쭉 내려주시면 노란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방송보기 배너가 있습니다.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남북경협 후속주 공략법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경제협력이라는 것이 경제적 효과도 있지만 이 남북의 또 국제 간의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잖아요.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도 잘 열리고 또 북미 정상회담도 잘 열려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다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단타장인 전문가께서 PNG 사업 관련주를 예시로 들어서 남북경협 후속주 공략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히든스탁의 하이라이트죠. 히든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저의 수익률의 장인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아,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고 네. 일단 제가 오늘 이 준비해온 히든 종목은 당연히 가스관 관련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선침해할 수 있는 종목 그리고 단기간에 먼저 간 업종 다음 타자로서 공략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과연 후속주로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 이 종목이 가장 강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그 보조지표로서 사용을 하고 있는 차트뿐만이 아니라 제가 매매에 도움을 받고 있는 타점 공략 이 검색식에도 현재 이 종목이 포착이 되었고요. 이 업종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죠. 3차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철도 후속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가스관 관련주고요. 그리고 약 3조 원 사업 규모 핵심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조 원 규모까지 확장이 된다는 건데 아까 제가 1조 5천억가량이라고 했는데 향후 5년간 3조로서 불어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장 큰 수혜주가 무엇인가 이게 가장 궁금하실 텐데 실제로 제가 알려드린 5종목 중에서 아까 제가 PPT로 5종목을 보여드렸죠. 그중에 2종목은 어떠한 종목이냐면 이미 어느 정도는 상승해버렸고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에는 조금 더딘 움직임이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매력적이고 근데 아직까지 좀 중기적인 전략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다시 말해서 이번 남북경협 가스관 관련주가 올라갈 때 가장 큰 모멘텀으로 올라가 줄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실제로 최근 170억 규모와 이 160억 규모의 수주 계약 등으로 흑자 전환이 기대되는 기업이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현재 혼조세에서는 턴어라운드, 실적주를 통한 단기 매매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오늘 거기에 해당되는 지금 상황에 맞는 가스관 관련주 단타 매매를 진행하는데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기업으로 준비를 해왔다.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 종목명과 가격 전략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에서 남북경협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힌트 좀 더 주세요. 일단 뭐 남북경협 관련된 말씀도 많이 드렸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남북경협이라고 해가지고 뭐 제약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투자자분들이 아니 남북경협 쪽 계속 올라가고 제약 쪽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종목은 계속 생기고 업종은 계속 도는데 왜 나는 수익이 안 날까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건 그 투자의 근간이 잘못됐기 때문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경고라든지 주의라든지 뭐 동전주 실제로 대북 관련주 중에서도 이화전기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이화전기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제 소형주고 동전주거든요. 똑같은 경협주를 공략하더라도 강력한 모멘텀의 종목을 잡으셔야 되고 이러한 동전주는 피하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투자자분들은 그러한 관점을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적어도 단타장인 전문가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화전기 같은 종목으로 손실은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왜 똑같이 남북경협주를 공략하는데 저 사람은 수익이 나고 나는 수익이 나지 않는가? 왜 똑같이 제약주를 공략하는데 저 사람은 수익이 나고 나는 수익이 나지 않는가? 제가 그 이유를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 그 매매 타점이 잘못됐다는 거, 실제로 주도업종 순환매를 보는 그 시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그 시기를 보는 법, 어떻게 보면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아는 사람들은 알아서 알려주기 싫을 것이고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서 얘기를 못할 텐데 제가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소중한 얘기를 오늘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향후 남북경협주 어떻게 될지 제가 분석을 해드리면서 이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듯 단타장인 전문가의 히든 종목은 무료 방송을 통해서 공개가 되는데요. 오늘 관련해서 전략과 그리고 남북 경협주 관련돼서 많이 얘기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무료 방송 참여 안내해 드릴게요.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타일로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클릭하셔서 들어가셔서 아래로 내려주시면 노란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방송보기 배너가 있습니다. 방송보기 배너 클릭하시면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남북경협 관련된 테마주 전략과 분석이 나와 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히든 종목 힌트 공개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계속해서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요. 다음 주에는 우리 장을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네. 지금 같은 장일수록 우리 투자자분들 습관을 나쁘게 들이고 있는 요인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순환매가 돌아갔을 때 이 테마주들입니다. 이 제약주, 남북경협주, 과거에 뭐 수소차,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었지만 투자자분들 습관을 자꾸만 중심을 잃게 만듭니다. 왜? 수익률이 유혹을 하기 때문이죠. 이 갖가지 유혹을 떨치고 올바른 투자를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같은 혼조세에서는 더더욱이 올바른 정석 매매가 통하는 시장입니다. 정석대로 하는 매매가 잡혀있지 않으면 아무리 나중에 큰 수익을 보셔도 이 기본이 잡혀있지 않으면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항상 기본에 충실하면 오래 가는 법이고 화려한 기교는 짧게 갑니다. 화려한 기교는 정석에 입각해서 기본에 충실하면서 곁들이는 조미료 같은 것이지 절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바로 그 기본이 되는 매매가 무엇인지 정말 꼭 지키고 가야 하는 매매가 무엇인지를 제가 알려드리고 싶고 실제로 지금 같은 장에서는 제가 제시하는 기본 전략에 충실하시라. 단타장인의 기본 전략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기본 전략대로 행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히든스탁의 대표 수익률의 장인 히든스탁의 단타장인 전문가의 수익률 그리고 전략과 분석이 궁금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제가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을 해드릴 건데 지금 현재 남북경협주가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 남북경협주 지금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도대체가 이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계속 기다려도 되는 건지 똑같이 남북경협주인데 저 사람은 철도주고 나는 또 이제 뭐 송전주인데 그럼 철도주는 올라가는데 송전주는 갈 수가 있는 건지 제가 방송에서 1시간 동안 다 얘기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지금 방송 끝나고 지금 온라인 공개 방송을 하러 가기 전에 바카스를 몇 개 사들고 갈 건데 오늘 밤을 새서라도 공략을 해드릴 거다. 그래서 오늘 오시는 분들은 참여하셔가지고 꼭 도움을 받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고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아래로 쭉쭉 내려주시면 노란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방송보기 배너가 있습니다.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단타장인 전문가의 히든 종목과 전략 그리고 분석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히든스타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8시에 다시 찾아뵙겠고요. 오늘은 단타장인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